명장님, 동인 회원들이 지난 1월도 마찬가지고 2월도 마찬가지지만 12 지신상 중에서 이렇게 소를 만나고 있습니다. 명장님도 평상시에 이렇게 소를 가끔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축년을 맞이해가지고 동인 회원들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다 만든 뒤에 뭐 소에 대한 의미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고맙겠습니다. 소는 옛날부터 우리가 참 요즘은 소고기도 먹고 이러지만은 큰 재산이고 보배스러운 짐승인데, 그래가지고 참 이 소를 내가 그 전에부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신라토기에는 소가 없는데 소띠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또 소를 더 만들어 보고 싶고, 소와 같이 우리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소라 하는 그 상징이 너무너무 보배스러운 짐승이라 가지고 그래서 소를 만들고 이러니 동인에서 답사도 못 가고 이 소를 만들겠다 하니 굉장히 반갑네. 오늘은 전번달에 이어서 왕릉이나 석탑에 있는 소상 신축년을 맞이해서 소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오늘 원성왕릉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네. 그 7, 8세기경 네. 그 신라 이외에 즉 외국 당나라나 일본에도 이런 12지상이 있습니까? 네, 12지상은 당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도 이 12지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그리스, 동아시아 넓게 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지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7, 8세기 대에 중국, 한국, 일본 다 12지 문화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12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당의 영향에 의해서 신라로 12지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아마 일본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라뿐만 아니라 네. 동아시아 주변 있는 국가들 모두 이런 12지신상들이 이렇게 유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오늘 우리 답사하는 신라 왕릉의 12지신상들은 모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옷의 명칭이 참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2지상을 이해를 할 때는 이 복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형상에서 갑옷의 명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목을 보호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이때 경은 목을 목경자를 써서 경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보호하는 견갑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견장을 찬다 할 때 마찬가지로 견갑이 있고요. 그리고 팔을 보호하는 비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 있고, 그리고 배와 옆구리를 보호하는 요갑이 있습니다.
이 요갑의 형태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식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갑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진 전당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옷주름 형태는 이제 U자 형태의 모습들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끝단에는 일자형 수직기 형태의 장식도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지 형태로 고를 입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보살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군의를 입듯이 이 십이지상에도 바지 형태의 고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를 보호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경당이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경자는 정강이 경자를 써서 경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갑옷의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명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상의 조각적인 기법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상의 머리 방향은 두향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각은 굉장히 양감이 뛰어나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상의 모습에서 지금 형태는 북쪽에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얼굴 형태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탁본이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얕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록한 허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매자락 아래로 부드럽게 날리는 천이자락의 표현이 사실적인 반면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상의 턱 아랫부분에 바짝 붙어 있는 경당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소상은 화려함보다는 간결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표현한 것이 가장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예, 초기에 왔을 때는 바로 부근에 집도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정비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예, 또 방형분 자체도 아주 잘 갖고 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방영분에서는 다른 얘기도 할 것 많지만은 놔두고 한국 12지신상의 미술사적인 특징에 대해 가지고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답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적 미술사 12지 미술사보다는 통일 신라 시대 12지 미술사 쪽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능묘에서 볼 수 있는 이 12지상의 모습에서 특징이 뭐냐면, 평복에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볼 수가 있는 것이 능묘에서 나타나는 12지뿐만 아니라 갑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밀양 표충사 명부전에 가게 되면 외부에 공포벽에 12지상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밀양 표충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전통적인 12지상과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물의 사람 옷을 입는 소위 사람 형태,
아니고 동물 자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12지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한국의 12지상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에 관련된 그런 중국식 12지 미술의 수입을 하였으나 독자적인 그런 길을 걸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탱석의 면을 살펴보게 되면 좌우 여백에 있는 것이 하나의 지금 형태로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왕릉에서 그 탱석에다가 12지상을 조성하면서 조금씩 그 텀을 주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는 아랫단에 수직의 주름 장식이 표현된 요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띠 형태의 대를 두르고 있고요. 대의 양옆으로 걸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U자형의 곡선을 그리는 띠 자락이 표현이 얕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 지물을 보게 되면 가늘고 긴 이 봉의 윗부분에 U자형의 날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신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허리가 잘록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하체가 조금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집탑지에서 저 멀리 남산을 보니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회장님, 우리 동인에서 이 능지탑지에 참 많이 답사를 왔죠? 예, 많이 왔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끔 오는 곳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그런 의문은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12지에 대한 공부이니까 그 공부를 좀 계속 더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네. 신라 이후에 나타난 나라들, 즉 고려, 조선에도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가 전달되었지 싶은데, 고려와 조선에도 12지가 잘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려, 조선, 능묘에서 우리가 12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능묘에서 고려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 통일신라의 그 자치를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령에서 표현되는 그런 12지상은 능침에서 장식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호 지키는 그런 수호적인 역할과 방위 가리키는 그런 상식적인 기능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능지탑에 있는 소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능지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탱석 면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12지상을 조성할 때는 평면에 가까운 곳에 12지상을 조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소상의 모습을 보면 전면이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 호형으로 처리가 되어 12지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 그 조각 상태는 양감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측면을 보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웃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의 옆에 모습은 천이자락이 휘날리는 그런 면석 전체를 가득 차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소상에서 확인이 됩니다.